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의 베테랑 특파원이 한국에서 취재한 단 5분짜리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BBC, 알자지라, NHK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처음엔 고정관념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던 특파원이 오히려 생방송 중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낡은 경운기를 타던 한 노인이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로즈 CNN 재난특파원입니다. 산불 재난 보도를 위해 한국 울진으로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전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수백 명이 체육관에 대피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정부의 대응 시스템입니다. 드론, 지휘본부, 인공위성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파악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한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곳이죠. 하지만 체육관 앞에서 처음 본 장면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낡은 경운기에서 도시락을 내리는 노인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센 백발,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레 도시락을 옮기고 있었죠. 정부 관계자입니까? 제가 곁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동네 어르신이래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가져오신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NGO도 아닌 그냥 동네 할아버지라니요.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도시락을 내리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을 전달할 뿐이었죠.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85세는 넘어 보이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50개가 넘는 도시락을 옮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CNN 특파원 엘리자 로즈입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기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질문이 우문이었나 싶었죠. 노인은 제 카메라를 힐끗 보더니 다시 도시락을 나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손자라고 했죠. 이준호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침부터 혼자서 도시락 만드셨거든요. 이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할아버지 이만수 씨는 울진 토박이로 전직 미군 부대 취사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지만 산불이 난 후부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단체의 요청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가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누가 시킨 적 없어요. 이 대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재난 취재를 다니면서 늘 보던 광경은 거대한 시스템, 조직적인 구호 활동이었으니까요.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생소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임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중 몇몇이 이만수 씨의 도시락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피로가 가득한 얼굴들 사이에서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은 달라 보였죠. 이 모든 광경이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취재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의 도시락 이야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파헤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만수 할아버지의 도시락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만순의 도시락이라고 적힌 오래된 간판은 빛바랜 색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주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솔직히 처음 본 순간 위생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오래된 솥단지와 칼, 도마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벽면의 타일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져 있었죠. 취재 경험이 많은 저로서도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대피소에 제공한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맞을까?
무심코 중얼거린 제 말이 카메라에 녹음됐을까 걱정되더군요. 전문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모든 과정이 혼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85세 노인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듯한 숙련된 움직임이었죠. 항상 이렇게 혼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침밥은 혼자 해야 제맛이야. 카메라를 들고 주방 구석구석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만드는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재료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금치 나물, 감자조림, 계란말이, 그리고 약간의 김치까지. 어쩌면 제가 처음 느낀 불안감은 기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하며 제 질문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낡은 주방, 오래된 솥단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성 어린 음식.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시락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그곳의 반응을 담고 싶었어요. 대피소에서는 아침마다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시락과 이만수 할아버지의 도시락이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도시락을 선택하셨어요? 도시락을 받은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단출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지만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밥이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그리움, 위로가 담긴 한 끼였던 거죠.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도시락이 왜 특별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자마자 눈시울을 붉혔고 한 청년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무언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정부도 단체도 아닌 한 개인이 매일 아침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낡은 솥단지에서 만들어진 이 단출한 도시락에 이토록 감동하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품고 다시 할아버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 도시락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의 가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취재보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앞섰죠. 이만수 할아버지는 점심 배달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조금 더 둘러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뒤편으로 향했죠.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낡은 흑백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에 이만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미군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적힌 레시피 노트였어요. 아미스튜, 미트로프, 콘 브레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할아버지의 과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미군 마크가 새겨진 오래된 물건들도 있었어요. 주걱, 도마, 심지어 낡은 군용 수저까지. 모두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이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취재는 잘 되고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들이 궁금해요. 이준호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6.25 때 미군 부대 취사병이셨어요. 17살에 전쟁터에 나가셨죠.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85세 노인의 어린 시절이 전쟁 속에 있었다니. 그 나이에 전쟁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준호는 선반 위에 낡은 통조림 깡통을 가리켰습니다. 한 통의 통조림, 그거 덕에 살아남으셨어요. 그 은혜를 아직도 갚고 계세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조림 하나로 살아남았다니 어떤 이야기인지 더 알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이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방으로 돌아가 다음날 도시락 준비를 시작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주방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17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으셨어요. 사흘을 굶었을 때 한 미군이 통조림을 주셨죠. 통조림 하나로 살아남은 소년,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까지 그 기억을 잊지 않는 노인.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셨군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전쟁 후에도 계속 취사병으로 일하셨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우셨죠. 책상 위에 레시피 노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통해 살아온 인생이 그려졌어요. 낡은 종이 위의 필체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왜 대피소에 도시락을 나눠주시나요? 할아버지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늘 그러셨죠. 그때 이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깡통을 들고 있었어요. 오래된 미군 통조림 깡통이었죠. 레이블은 이미 바랬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깡통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저 깡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 통의 통조림이 한 소년의 목숨을 구했고 그 소년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죠. 할아버지의 눈에서 묵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깡통에 담긴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어 이 순간을 담았습니다. 통조림 깡통을 들고 있는 85세 노인의 손, 그 주름진 손에는 70년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어요. 깡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한 끼의 은혜가 평생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모습. 이것이 단순한 도시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쟁과 상처, 그리고 치유와 나눔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깡통을 다시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말보다 더 강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바로 행동이라는 언어였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산불의 연기가 아직도 보였죠. 들어온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이만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더 극적인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모습은 묘하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받은 통조림 하나의 은혜를 아직도 갚고 있다니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 싶었죠. 현대사회에서 이런 개인적 행동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적 접근, 조직적 구호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소리가 들렸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이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서 무슨 이야기를 읽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각도로 취재를 진행할지 고민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CNN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작은 도시락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베개에 기대어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영상을 계속 돌려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도시락을 나르는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통조림을 받아드는 장면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취재를 하고 싶었죠.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익숙한 재난 현장의 모습이었죠. 그때 한쪽 구석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이 높아 보였죠. 아이의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만수 할아버지가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상황을 보자마자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죽처럼 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노인의 손길이 마치 수십 년의 경험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죽을 먹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도시락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뭔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스템과 조직이 미처 닿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의 구호품과 의료팀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노인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체육관을 나와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물병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알바생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나눠주시나요? 자원봉사자세요?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청년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그 할머니요, 저희 외할머니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역시 개인적인 이유였죠. 시스템이나 의무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만수 할아버지와 편의점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의문과 불편함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죽을 떠먹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제 어린 시절 할머니가 떠올랐죠. 많이 아플 때 할머니가 죽을 떠먹여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결, 기억, 그리고 나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죠. CNN에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에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요. 내일은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취재 사흘째 아침입니다.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카메라 없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마을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산불 연기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소방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릴 땐 몰랐어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듯 했죠. 근데 냉장고에 미군 통조림 라벨을 아직도 붙여두셨더라고요. 의아했습니다. 통조림 라벨이라니요. 이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냉장고에 노란색이 바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미군 통조림 라벨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전쟁 중 받은 한 끼의 식사가 평생의 나침반이 된 사람이 있다니요. 할아버지는 말로 말하지 않으세요. 이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밥으로만 말하세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게 이만수 할아버지였죠. 지난 며칠간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테지만 대피소 생활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준호의 얼굴에도 걱정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께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물어는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주시는지.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왜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이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이준호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땐 얻어먹고 살았지. 지금은 줄 차례야. 단순한 말이었지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받은 것을 돌려주는 삶, 은혜를 갚는 삶. 그것이 이만수 할아버지의 85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취재해온 수많은 이야기들과 달랐습니다. 이건 화려하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저 한 노인의 조용한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세계에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싶었죠.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했죠. 왜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주시나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주름진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땐 얻어먹고 살았지. 지금은 줄 차례야. 이준호가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 뚜껑을 조용히 닫고 아무 말 없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강렬했어요. 때로는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이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영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짧은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CNN에 특별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할아버지 이만수 씨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었어요. 뉴욕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특별 리포트로 편성하고 싶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미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재난 소식 중 왜 한국의 노인 이야기를 다뤄야 하냐는 질문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낸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이 이야기는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야. 편집장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5분짜리 특별 리포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도시락 국가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더 촬영할 시간은 이틀이었죠. 최대한 할아버지의 일상을 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할아버지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락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이제는 카메라를 보는 것에 조금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었지만 가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기도 했어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음식 준비 과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까지요. 85세 노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남을 돕고 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도시락 배달 과정도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운기를 직접 몰았죠. 위험해 보였지만 그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길을 다녔을 테니까요. 체육관에 도착해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아이들은 달려와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모든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평소보다 긴 말을 이어갔어요. 그냥 밥했을 뿐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수식어 없이 그저 자신이 한 일을 밥짓기라고 표현했을 뿐이었죠. 그 소박함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편집을 마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CNN 저녁 뉴스 특별 코너로 방영되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죠. 영상이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나르는 모습,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 다음날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그냥 밥했을 뿐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앵커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왜 이런 사회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객관적 시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자의 기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스튜디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앵커의 눈에도 감동의 기색이 보였어요. 방송은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웅변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SNS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밥했을 뿐이요라는 문장이 해시태그가 되어 퍼져나갔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울진의 그것과 달랐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었어요. 통조림 하나로 살아남은 소년이 85세 노인이 되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밥을 나누는 모습. 그 이야기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CNN 방송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동료 기자들, 친구들, 심지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까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CNN 영상을 확인했죠.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댓글란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으로 하나씩 확인했죠. 이 노인은 진짜 영웅이다. 한국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할아버지가 필요하다. 댓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었죠. 단순한 도시락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엘리자, 자네 리포트가 대박이야. 다른 주요 외신들도 문의가 오고 있어. 제 리포트를 인용해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외신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울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후속 리포트도 준비해. 이 열기를 이어가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울진의 작은 도시락 가게에 머물러 있었죠. 이만수 할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이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황이 궁금했죠.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이준호가 받았습니다. CNN 방송 보셨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방송을 봤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별 반응 없이 그저 웃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할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드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이어가는 모습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올렸고 음악가들은 할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만들기도 했죠. 심지어 몇몇 유명인들은 할아버지처럼 도시락을 나누는 챌린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방송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룬 영상들이었죠. BBC, 알자지라,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각 나라에서 이만수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후속 특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세계의 도시락 할아버지들로 정했죠. 각국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장과 회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 사례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요. 시스템과 제도가 아닌 사람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CNN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행동이 한 나라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화려한 도시로 알려진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이만수 할아버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특집을 위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락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울진에 간 이유는 산불 재난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재난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이준호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운기에 도시락을 싣고 있는 모습이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화면을 쓸어내리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여전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죠. 영상 조회수는 이제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한 끼의 식사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울진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었고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울진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울진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에 탔던 숲은 이제 연두색 새싹으로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죠. 자연의 회복력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상처 위에 피어나는 희망 같았어요. 이만수 할아버지의 도시락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대피소가 아닌 평범한 손님들을 위한 도시락이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할아버지의 말투는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저를 반겨주는 듯 했죠. 카메라를 꺼내 할아버지의 일상을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CNN 특보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니 작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벽면에 세계 각국에서 온 편지와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할아버지에게 보내온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편지가 왔더군요.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셨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가 휴대폰 번역 앱으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동네 주민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가면서 추가로 한 개씩 더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 주민이 답했습니다. 나눔 도시락이에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요. 할아버지의 행동이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사서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생긴 거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는 경운기에 도시락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는 이제 없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딘가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죠. 함께 따라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운기를 타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분 정도 가니 작은 초등학교가 나타났습니다. 산불 이후 임시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교실이었죠. 할아버지는 이곳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카메라에 담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죠. 할아버지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85세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순간 젊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참 자연스러웠어요. 밥을 나누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일상이자 기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울진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생기를 찾아가는 울진의 숲이 보였어요. 한국은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이 문장을 녹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든 도시락 한 끼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울진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작은 경운기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도시락을 나르고 계셨죠. CNN에 방송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만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밥했을 뿐이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이죠. 울진의 하늘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한 끼의 도시락이 만든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한 기자로서 행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